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들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은 뇌의 기억 회로들이죠. 그 기억들은 각각 사람과 사물에 관련이 있고 특정 시간, 장소들과 연관되어 있죠. 뇌가 과거의 기록들이라면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들 각각에는 감정을 품고 있죠. 그 감정들은 과거의 경험들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기억해내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우리 상태가 과거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익숙한 과거는 조만간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운명이 관련이 있다고 믿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의 감정이 사고의 수단이 될 것이고 그 감정들은 당신의 과거들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은 계속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살면서 익숙한 모든 것에 강한 유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습관화된 행동들을 순서대로 수행하죠. 침대에서 늘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출근 준비를 하고 같은 길을 출근해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런 상황이 정해진 틀이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의지 없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해도 반복된 사이클이 무의식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요. 35세 때까지 형성된 자아의 95%는 기억하고 있는 행동 양식, 감정적 반응, 무의식적인 습관, 뿌리박힌 태도, 신념, 인식의 총체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 남아있는 5%의 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한다 쳐요. 하지만 몸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분석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해요.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하는 것이 분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뇌파를 느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고 연습할 수 있거든요. 명상을 제대로 하면 프로그램 운영체제로 들어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 트라우마, 질병, 비극이 닥쳐서야 변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배우고 변화할 수도 있지만 기쁨과 영감을 얻으며 배우고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70%를 생존 모드와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몸은 공포의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지속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인식되어섭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런 감정의 자극적인 소용돌이에 중독됩니다. 자신의 문제와 습관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감정적 자극은 되니까요. 이제 변화할 때가 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당시에 분비됐던 것과 같은 화학물질이 뇌와 몸에서 분비됩니다. 뇌의 동일한 회로가 자극되고 강화됩니다. 동일한 감정적 반응이 몸에 새겨집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앉아서 최악의 미래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사건의 감정을 이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몸이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해요. 우리 몸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감정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차이점을 말이죠.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해서 강화합니다. 해당 감정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을 때 나 정말 변하고 싶어 라고 말하겠지만 몸이 마음보다 강해요. 주종 관계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을 때 사람들은 차라리 죄책감과 괴로움을 원해요. 미지의 경험은 대다수에게 정말 두려운 대상입니다.
미지의 경험은 불확실하니까요. 제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미지의 상태예요. 알 수 없어요. 라고 누가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답합니다. 익숙한 것이 아닌 미지의 것으로부터 만들어 나가야죠. 당신의 뇌에 어떠한 생각의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길 원하나요? 원하는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어떤 행동을 리허설할 때 진실로 현존한다면 뇌는 이미지와 3차원 실세계에서 일어난 경험을 구별하지 않아요. 마치 실제 경험을 했을 때와 같은 뇌의 구조가 생성됩니다. 이제 뇌가 더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게 됩니다. 미래의 지도가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뇌를 단련시키게 되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변합니다. 당신도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지 누가 알겠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경험이 있기 전에 느껴질 감정을 미리 훈련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풍족함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사랑을 느끼기 위해 연인이 생기길 기다리지 마세요. 몸이 나아지기 위해 치유됨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전까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한다고 여겼죠.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진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런 뉴턴식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대다수가 일생을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부에서 뭔가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뉴턴식 세계관은 뻔히 예측되는 사안을 다뤄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양자 모델에 따른 현실에서는 직접 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유하고 가치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당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직접 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피해자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경험 때문이야, 내 생각과 감정은 다 남 탓이야 라고 한탄하는 것과는 달라요. 역할을 뒤집어 자기의 세계를 직접 창조해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고 있다고 되뇌어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자신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6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 90%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운명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죠. 여러분의 인생은 별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과 행동을 낳고 같은 행동이 같은 경험을 낳고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려는 노력, 즉 자기 생각, 행동, 감정을 좀 더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메타인지가 중요할까요? 몸과 마음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 의식을 피해가지 못해요. 결국 나 자신을 잘 알게 돼요. 명상이란 말은 원래 친숙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 명상을 주제로 실험을 했어요. 저희는 7,500개의 각기 다른 유전자들을 실험 집단을 통해 실험했어요. 그 실험은 4일 동안 진행됐는데 실험자들은 앉아서 명상하기, 걸으며 명상하기, 누워서 명상하기, 서서 명상도 했죠. 마지막 4일째 되던 날, 그 짧은 4일 동안 기본적인 8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달되었습니다. 2개의 유전자는 암세포를 억누르는 유전자, 2개의 유전자는 신경 조직을 발생, 성장시키고 경험과 배움에 관련된 유전자였죠.
또 다른 유전자는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것이었고 병든 곳을 찾아가 고치는 유전자였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유전자도 향상되었죠. 이러한 모든 유전자들이 건강해져서 온 몸이 생기 넘치고 건강해졌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4일이 아닌 3개월 동안 한다면요? 저희 실험자들에게 명상을 하라고 했어요. 60일 동안 매주 5번, 그 후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했더니 60일 뒤에 무려 74%의 실험자들이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났어요. 40%는 엄청난 폭등을 보였고 20%의 사람들도 상당한 결과를 보였어요. 이 의미는 실험자들의 인생이 연장된 겁니다. 10% 늘어나면 10%의 인생이 연장된 거니까요. 지식은 힘이겠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 내부의 힘을 컨트롤하고 그 힘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안정과 온전함의 기분,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고리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알아갈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자기 생각, 행동, 감정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생각의 회로를 만들고 새로의 감정 상태를 몸에 훈련하죠. 충분히 반복하게 되면 점점 이 과정이 익숙해질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를 뽑아야죠. 마치 감정 덩어리를 떼어내듯이 표면에 붙어있는 돌들을 제거해야죠.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때가 주로 언제냐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입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할 겁니다. 불편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보통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이유는 현재를 거부하고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남는 건 낡은 과거 기억밖에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예측 가능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장소를 다니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시간에 한다면 더는 당신이라는 인물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라는 현실이 당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당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사물, 장소, 경험은 뇌의 신경 네트워크로 기억,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과 함께한 각각의 기억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외부 세계를 필요로 해요. 이 상황을 바꾸려면 자신이 환경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세계의 상황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해요. 환경이란 그만큼 매혹적입니다. 왜 명상을 도구로 쓸까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외부 환경과 단절해 봅시다. 시야에 들어오는 게 적으면 뇌의 자극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귀마개를 한다면 뇌로 오는 감각 정보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주위 환경과 연결을 끊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앉히고 동물에게 하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 끝나면 먹을 걸 줄게.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해. 이걸 제대로 수행한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일어나서 뭔가 경험하거나 느끼지도 않는다면 당신이란 존재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셈이 되겠죠. 이제 몸이 과거 감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이 그 감정에 주목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곳으로 당신의 에너지도 따라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현재에서 과거로 흘려버리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몸이 어떤 감정을 갈망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아차릴 때마다 제자리에 앉은 채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몸이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듣지 마. 네가 바로 네 마음이야. 그때 당신은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훈련하는 것처럼요. 그냥 말하면 돼요. 나는 앉아서 명상을 할 거야. 그 순간 몸은 이제 무의식이 아닙니다. 마침내 무의식이 항복하는 순간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입자가 파동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를 익숙한 과거에 붙잡아둔 감정들에게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봤어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보면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죠.